방에 딱 들어섰는데 내가 여기 왜 왔더라 하고 멍해져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방금 TV 화면에서 본 배우인데 이름이 당장 떠오르지 않아서 애를 태우신 적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 순간마다 문득 이런 불안한 생각이 스며들죠.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혹시 치매의 초기 증상은 아닐까? 맞습니다. 일반적인 깜빡거림과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 사이의 경계가 아주 미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건망증과 알츠하이머병의 불안한 증상들을 구분하는 5가지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건대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기억력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 5번째 차이점은 우리가 흔히 성격이 변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비교하기에 앞서 기억이란 무엇이고 왜 가끔 우리를 배신하는지 간단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의 뇌를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책들, 즉 사건, 이름, 사실들을 그곳에 추가합니다. 나이가 들면 도서관 사서 역할을 하는 우리의 뇌가 조금 느려집니다. 때로는 책을 엉뚱한 선반에 꽂아두기도 하고 그 책을 다시 찾으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건망증입니다. 즉, 정보를 꺼내오는 검색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서가 느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병은 말 그대로 책과 선반 자체를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뇌 속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죽어가면서 정보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워져 버립니다. 따라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망증은 검색 실패이지만 알츠하이머는 기록 보관소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점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세부적인 것들을 잊는 것과 사건 전체를 아예 잊는 것의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친구분과 통화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게 단순한 나이에 따른 건망증이라면 통화 내용 중에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추천해준 식당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대화의 전반적인 주제나 그때 느꼈던 감정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뇌가 사소한 조각 하나를 잠시 놓쳤을 뿐 전체적인 그림 맥락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영화에서 중요하지 않은 대사 하나가 편집된 것과 같습니다. 전체 줄거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음식 얘기는 했는데, 그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고 생각이 안 나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정보가 너무 많을 때는 더 자주 그렇죠. 뇌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그냥 넘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신 분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까요? 이분은 단순히 식당 이름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전화 통화 자체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제 알렉세이와 통화한 거 기억나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분은 진심으로 놀라면서
전화 통화는 없었는데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분께는 이 사건 자체가 기억 속에 저장되지 않은 겁니다. 마치 지워진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다시 상기시켜 드려도 그 기억을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병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해마, 즉 히포캠퍼스 영역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마치 하드디스크에 저장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망증은 컴퓨터에서 파일을 찾는데 찾지 못하지만 파일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시스템이 아예 그 파일을 저장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근본적이며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워진 사건들이 모여 그분의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기억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건강한 뇌가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릴 때는 보통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저장된 것을 다시 꺼내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변이 산만해서 그 정보가 제대로 기억으로 굳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 기억으로 가는 신경 통로가 잠시 약해진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 그 자체, 즉 도서관에 꽂힌 책은 멀쩡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찾으려면 그저 적절한 열쇠나 힌트만 있으면 됩니다. 가령 친구가 우리 그때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잖아 라고 힌트를 주면 아, 맞다. 이제 생각났어 하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분들의 경우는 이 과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 병의 특징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신경섬유 엉킴이 뉴런 사이의 연결고리, 즉 시냅스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저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힌트를 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는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다시 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파일은 이미 세상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시도록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사진기, 카메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건망증의 경우에는 사진은 찍었는데 초점이 조금 안 맞은 상태와 같습니다. 사람이나 장소는 대략 알겠는데 저 뒤에 있는 간판의 글씨 같은 아주 사소한 세부 내용은 잘 안 보여서 답답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사진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은 다릅니다. 셔터를 분명히 눌렀는데 처음부터 렌즈 뚜껑이 닫혀 있었던 것과 같아요. 애초에 사진 자체가 찍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공백 텅 빈 상태인 거죠. 아무리 나중에 초점을 다시 맞추려 해도 찍힌 것이 없으니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새롭고 단단한 기억을 아예 형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병의 가장 초기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루나 일주일의 통째로 된 시간들이 그저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공간 지각 능력, 다시 말해 방향을 찾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망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방에 들어섰는데 내가 왜 여기에 왔더라 하고 잠시 멈칫하는 겁니다. 아마 이 느낌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방금 전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행동의 순서를 되짚어 보시죠. 그래, 내가 부엌에서 차를 마시다가 책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원래의 목적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그 임무를 재부팅하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 몸속의 내비게이션 기능 자체는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목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짧은 오류가 발생했을 뿐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혀 해롭지 않고 대부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거나 피곤할 때 발생합니다. 뇌가 잠깐 다른 생각으로 전환되면서 원래 하려던 행동의 신호를 놓친 것뿐입니다. 하지만 길 찾기 시스템이 정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신호를 쉽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의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목적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간과 시간을 파악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환자는 20년 동안 걸었던 익숙한 길거리에서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로 코앞 슈퍼에 잠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익숙했던 장소들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주변 세계의 머릿속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뇌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 감각의 혼란으로도 나타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인지, 심지어 몇 년도인지조차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1985년이라고 생각하고 오래전에 은퇴한 직장에 출근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세계가 이해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깊은 혼란 상태인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비유하자면 운전 중에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에서 갑자기 모든 지도가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알츠하이머병이 종종 뇌의 두정엽, 파리에탈 로벳이라는 부위에 손상을 입히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정엽은 우리의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즉, 거리와 물체를 인식하고 지도를 보고 방향을 찾는 능력이 바로 이 부위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신경망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집을 보기는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동네 지리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달력을 보아도 숫자나 월의 이름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정보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선 심각한 인지 기능의 결함입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낯선 도시에서 한두 번 길을 헷갈린다면 일시적인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근처 혹은 익숙한 마당에서 길을 잃기 시작한다면 이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심각하고 불안한 증상이며 즉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나이 탓으로 인한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에 기질적인 손상이 발생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오해, 즉 나이가 들면 원래 방향 감각이 없어진다는 말부터 바로잡고 시작합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새로운 길을 익히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익숙했던 집 근처나 늘 다니던 길에서 길을 잃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빨간불이 켜진 신호입니다. 운전에 비유해서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든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거나 주차할 때 더욱 조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 집으로 가는 길을 갑자기 잊어버리거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린다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병적인 상태로 봐야 합니다. 공간 지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아파트 단지에서 잠깐 본인 호수를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이 몇 층에 사는지
혹은 우리 집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체를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벼운 인지 유연성의 저하와 기본적인 방향 감각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현상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중요한 차이는 바로 언어 관련 어려움입니다. 일반적인 건망증이 있을 때는 우리 모두 이른바 혀끝에서 맴도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배우 이름이나 책 제목, 아니면 전문 용어 같은 것을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상황이죠. 분명히 그 단어를 안다는 건 알아요. 설명도 할 수 있고 무슨 글자로 시작하는지까지도 알겠는데 정작 그 단어 자체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절로 기억이 나거나 아주 작은 힌트만으로도 바로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어휘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단어 저장소로 가는 접근이 일시적으로 막힌 것일 뿐입니다. 개념과 그것을 나타내는 말 사이의 연결고리가 잠시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뇌가 필요한 파일을 찾고는 있는데 바로 열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단어를 찾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어휘력 자체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뜻이 비슷하거나 발음이 비슷한 전혀 엉뚱한 단어로 바꿔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계라는 단어 대신에 손목에 차는 시간 알려주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문장도 매우 단순하고 토막난 형태로 만들죠.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멈춰버리는 일도 흔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대화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빈약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참여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단지 단어를 잊는 것을 넘어서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말을 멈추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문장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 속의 언어 중추가 점진적으로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언어 장애, 즉 실어증은 뇌의 측두엽과 전두엽 부위가 손상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는 말을 이해하는 능력과 말을 표현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중추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들이 퇴화하게 되면 언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환자분들은 단순히 말을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문장이나 긴 지시사항, 심지어 농담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과의 소통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전의 절반이 찢겨나가고 남아있는 페이지마저 단어의 정의가 지워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어는 보이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비슷한 말도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치매를 앓는 분들의 언어 시스템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이나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병의 증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시려면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에게 드라이버 스크루드라이버를 요청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건망증을 겪는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 좀 건네주시겠어요? 그거 있잖아요. 나사 조이는 데 쓰는 거. 쇠로 돼 있고 손잡이 달린 거. 아, 정말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분은 물건의 용도와 모양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신이 단어를 잠시 잊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줘. 그거. 이래야지. 돌리는 거. 저기 있잖아. 이분의 말은 매우 단편적입니다. 구체적인 단어가 어휘 목록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 저것처럼 모호하고 일반적인 표현만 사용하게 됩니다. 물건과 그 이름, 그리고 기능 사이의 연결고리가 뇌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물건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단어를 잠시 찾는 것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가끔은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비싼 물건을 덜컥 사놓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과금 납부를 깜빡해서 연체료를 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경험의 일부죠. 하지만 이런 실수를 겪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거기서 교훈을 얻어 다음번에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 알림 기능을 설정해서 고지서 납부를 잊지 않도록 하죠. 실수를 통해 배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판단 오류일 뿐이며 여러분의 행동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사실을 해치지 않고 여러분의 안녕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가끔 충동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몇 번의 실수가 아니라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의 전두엽 손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위험을 평가하며 충동을 조절하는 등의 이른바 실행 기능을 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불필요한 물건에 거액을 낭비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기꾼들의 쉬운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왜 청결이 필요한지 그 목적과 이유를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확실한 예는 부적절한 옷차림입니다. 한여름에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거나 추운 날씨에 얇은 셔츠 한 장만 입고 밖에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뇌가 더 이상 주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바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름 몇 개 잊어버리는 건 불편할 뿐이지만 만약 사기 수법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는 일은 속상하지만 가스를 켜놓은 채 외출하거나 현관문을 열어두는 건 자칫 큰 사고, 즉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단순한 이상한 행동이나 노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두엽 피질의 세포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병의 징후입니다. 환자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들의 뇌는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오직 현재 순간에만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초기 단계부터라도 재정관리와 일상생활의 안전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배를 운항하는 것에 비유해 봅시다. 건강한 사람은 노련한 선장과 같습니다. 폭풍우나 안개 때문에 때로는 최적의 항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알기에 실수를 했다면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배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는 키 조타 장치와 항해 지도가 없는 배에 탄 사람입니다. 그저 물살에 휩쓸려 표류할 뿐입니다. 조종 장치가 고장 났기 때문에 항로를 정하거나 위험한 암초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완전히 혼란스럽고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선장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배의 승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스스로의 삶과 결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을 단순한 인간적인 실수와 명확하게 구분짓는 핵심 차이점입니다. 이제 5번째 차이점, 가장 미묘해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기 쉬운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기분과 성격의 변화입니다. 살면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려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 다퉈서 속상할 수도 있으며, 그저 피곤해서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외부 환경에 대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기분은 수시로 바뀌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타고난 인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습관, 삶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본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도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보다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기분 변화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정서 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깊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분위기를 주도했던 분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무기력하며 갇힌 듯이 변할 수도 있죠. 혹은 평소에 차분하고 온화했던 어르신이 갑자기 주변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심지어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나 이유가 없는데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며 물건을 훔쳐갔다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인격이 송두리째 바뀐 듯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병이 단순하게 기억을 담당하는 중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변형계라고 불리는 뇌의 주요 부위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변했다거나 성격이 나빠졌다고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뇌가 병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상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왜 그렇게 교묘하게 다가올까요? 다른 이유로 쉽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그냥 투덜거리는 거야. 어머니는 원래 걱정이 많으셨는데 요즘 더 심해지신 것뿐이야. 가족들은 몇 년 동안이나 이런 모습들이 성격의 일부가 아니라 병의 증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의심이 많아지고 남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상황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도움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숨기거나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서적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변화 뒤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바로 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이런 감정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뇌가 왜곡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위협이 없는 곳에서도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설득하거나 당신이 틀렸다고 증명하려는 시도보다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오해 하나를 짚어보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오해는 바로 이건 그냥 우울증일 뿐 알츠하이머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의 증상은 치매 초기 증상과 매우 흡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울증 자체가 알츠하이머병 발병의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1차적인 우울증 환자의 경우 보통 자신의 기억력에 대해 스스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적극적으로 호소합니다. 선생님, 제가 자꾸 깜빡해요. 저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반면에 초기 치매 환자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종종 부인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병식결여, 즉 스스로 병을 아는 인식이 없다고 부릅니다. 기억력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이상하다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의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이 차이점, 즉 스스로 병을 아는 병식 유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진단적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인 5가지 차이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순 건망증은 세부적인 내용을 잊는 것이지만 알츠하이머는 아예 사건 전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깜빡했을 때는 생각을 되짚어보면 기억을 되살릴 수 있지만 알츠하이머의 경우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습니다. 세 번째, 건망증은 원하는 말은 알지만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것인 반면 병이 진행되면 아예 단어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네 번째,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알츠하이머의 경우 위험하고 비논리적인 결정을 반복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의 기분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알츠하이머 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변해버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한두 번의 증상보다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본인이나 가족에게서 반복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장 패닉에 빠질 일은 아니지만 신경과 전문의나 노인병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기 진단이 병을 완치시키지는 못할지라도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뇌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드린 차이점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의외였거나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